자,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될 거고,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중단원 두 개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자, 그 다음 장을 보면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을 들어가면 함수의 극한이 되고, 학습 목표는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뒷장에 보게 되면 저는 극한을 정의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표현이 요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표현입니다.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도 보면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단어들 먼저 점검하게 되면, 자, 극한이라는 게 뭔지 알았으면 그 다음은 수렴, 그리고 발산, 그리고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아래줄에 나와 있는 요 얘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에서는 어디까지 얘기를 할 거냐, 쭉 넘어가서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얘기까지 할 거고, 우극한이 뭔지 좌극한이 뭔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회색 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극한이라는 건 뭐냐? 아까 극한이라는 거의 핵심 단어는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라고 했었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fx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1에서의 극한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1이라는 x가 1입니다. 그래프를 따라서 x는 1에 한없이 가까이 와가요. 요렇게 한없이 가까이 가세요. x가 1. 요렇게 경계를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볼까요? 여기가 기준이겠죠. 1에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기준을 향해서 가까이 오면은 y값, 즉 함수값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겁니다. 그 방향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가다 보면 오른쪽에서 오든지 왼쪽에서 오든지 1에 x가 1에 가까이 다가가면 여기 모두 2에 가까이 다가가는 걸 알겠죠. y값이. 이렇게 2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gx라는 애는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x가 1에서는 약분이 돼서 x 플러스 1이지만 x가 1이 아니면 이렇게 x 플러스 1이지만 x가 1에서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다가 x는 1에서 뚫어주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돼요. 자, 그럼 1일 때 함수값은 없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극한값은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표시를 해보면 여기 1이 있죠. 자, 이쪽에서 가까이 가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가까이 가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든 가까이 가는 숫자는 있죠. 2라는 숫자. 요걸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겠죠. 그래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네. 자, 위에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위에 거는 함수값도 있고 그 함수값을 향해서 가까워지지만 아래에 있는 gx는, 자, 2에는 1일 때는 함수값은 없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는 수는 있죠. 2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죠. 그래서 이것처럼, 자, 일반적으로 함수 f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요 말 잘 알아두세요. a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면은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fx가 그때 함수는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즉 x가 a에 가까이 다가갈 때 fx가 l에 가까워지면은 fx는 l에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수렴의 뜻입니다. 수렴. 됐나요? 그러면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합니다. 네. 이해되나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로 따지면은
그걸 표현하는 게 요 뜻입니다. 자, 기호로 따졌을 때 자, x가 a에 가까이 다가간다. 리미트라는 표현을 써서 x가 a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fx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숫자가 있으면 그 극한은 L이다 표현하면 됩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죠. 됐나요? 혹은 이걸 풀어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l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잘 사용은 안 합니다. 자, 그럼 이때 L이라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합니다. 즉, 극한값을 가진다라는 건 수렴할 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걸 적게 되면 fx, 즉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의 x는 1에서의 극한은 2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찬가지 gx, x제곱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분의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 x는 1에서의 극한값은 있었죠. 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안에서 극한을 판단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에 1번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루트 x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무리함수는 시작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x가 4로 가까이 갈 때 왼쪽에서 가까이 가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든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프 4의 함수값을 향해서 가죠. 그래서 4의 함수값인 2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2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됐나요? 자, 두 번째 x 플러스 3분의 이거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함수값이 없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는 분자 분모의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약분돼서 x 마이너스 3입니다. 즉 그래프로 표현하면 x 마이너스 3, 즉 x절편이 3, y절편이 마이너스 3이 되는 직선을 그리는데 자, 마이너스 3일 때는 실제 함수값이 없죠. 그래서 비워주는 이런 형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여 보면은 3일 때는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뚫려 있든 막혀 있든 상관없어요. 가고 있는 방향이 일정하죠, 둘 다. 자, 즉 x 여기서 우리가 구한 x-3이라는 그래프의 함수값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뚫려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즉 마이너스 6을 향해서 가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한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을 보게 되면은 저는 왜 이걸 먼저 하느냐, 계속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오고 오른쪽에서 오고 이렇게 가죠. 두 방향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개념을 먼저 알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극한과 좌극한이에요. 자, 우극한과 좌극한은 각각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아까 올 때 잘 보시면은 오른쪽에서 올 수 있죠. 왼쪽에서 올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온다. 그래서 우극한. 왼쪽에서 그 숫자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좌극한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이해되나요? x가 어디니까 x축 위를 움직이는 건 x는 좌우의 방향만 있죠. 그래서 어떤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으면 그 기준이 되는 숫자의 왼쪽에서 올 거냐 오른쪽에서 올 거냐, 네, 왼쪽에서 올 거냐 오른쪽에서 올 거냐, 이걸 가지고 우극한 좌극한을 나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경계가 A라면 오른쪽은 그 A보다 크죠. 그래서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여기처럼. 그럼 왼쪽에서 오란 얘기는 이 수보다 작은 데서 오란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기호의 뜻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극한이라고 하고 여기에 플러스가, 좌극한은 왼쪽이니까 작아서 마이너스. 그러면 우극한은 오른쪽에서 오니까 경계가 되는 숫자의 왼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이쪽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여기만 중요해요. 그럼 좌극한은 반대로 왼쪽에서 오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되지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극한을 가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잘 보시면은 하나의 숫자로 가까이 가야 극한을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는 애나 오른쪽에서 오는 애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극한값 L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극한값을 가진다라는 얘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와 오른쪽에서 오는 게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극한값이 L이다라는 거와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L이다라는 건 필요 충분 조건, 둘이 같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반대로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만, 꼭 그때만 극한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줄을 읽어보면 fx는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L이면 x는 a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모두 L이 되는 거. 역으로 fx는 x는 a에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를 하고 그 값이 L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즉 이 fx의 그래프에 x는 1에서의 극한을 찾으라고 하면은 자, 좌극한 찾아야 되겠죠. 왼쪽에서 가게 되면 1로 가까이 가네요. 좌극한 1입니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도 1로 가까이 갑니다. 우극한도 1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숫자로 가까이 가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자, 좌극한 한번 구해볼게요. 적을게요. 1일 때의 좌극한 이렇게 적죠. 왼쪽에서 1로 가까이 가게 되면 계속 1로 가죠. 그래서 fx의 극한값이 1입니다. 자, 근데 우극한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가게 되면 0으로 가고 있네요. x축이니까 fx는 0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르죠. 그럼 같은 1로 가는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그럼 이때는 수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운 용어 있죠?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용어들을 다 익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 안의 내용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